제시되고 표상되며 실현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삽니다. 파트 1에서는 된다는 문자 불어내는 스키의 실험적과 현실과 투시도 그림 각각의 전화이다 애쉬 건축 평단 전시 하는 공간 같죠 여기? 여기 17호에 여러 가지 구성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한번 읽고 싶은 거는 존 헤이덕 얘기예요. 우리가 한 작년에 1년 정도 존 헤이덕 건축가들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존 헤이덕의 글이 있는데 이걸 뭐 거의 매주 우리가 이걸 공부해 왔어요. 그걸 이제 오픈 아키텍처 스쿨에서 만든 세미나를 잘 정리해서 오픈 OAS에서 오아시스를 있죠. 이거 대증을 해소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매호 기고를 하고 있는데 요 글은 저랑 제 설계 파트너인 나인애 선생이 같이 번역했어요. 그 번역하고 물론 이제 발표하고 우리 스터디했던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올리는 겁니다. 본 글은 존 헤이덕의 저서 Mask of Medusa의 부분을 수록한 글이다. The Flatness of Depths, 존 헤이덕. 이 원문을 다 그대로 실었거든요. I come to this complex issue, 블라블라블라. 이게 다 원문이 있고 이걸 번역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rt 1 제목은 납작한 깊이예요. The Flatness of the Depths. Flatness, 납작한 depths, 깊이의 납작함이죠. 예, 사진에 대한 얘기일까요? 읽어봅니다. 나는 사진과 건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건축가 따라서 완전히 낯설지는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다. 존 헤이덕의 글은 쉬운 글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개념, 이미지, 표상, 그리고 실현의 문제는 내 마음의 눈에 떠돌아다니는 강박이다. 나는 분명한 실제가 지닌 많은 가면으로 인해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경탄하고 헤아리며 곰곰이 생각해왔다. 나는 주전자, 팥이에요, 팥, 사과, 테이블.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저, 애플, 테이블 이거 같네. 팥이 아니네. 주전자, 사과, 테이블을 마음속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으며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어떤 구성적 관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져요. 마음속으로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어떤 구성적 관계에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마음속에 구성적 관계, 얘네들의 관계에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상상된 대상들, 주전자, 사과, 테이블을 취해서 그것들을 2차원 표면,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성을 하고 종이 한 장에 그걸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을 틀에 고정한 채 표상할 수 있다. 틀에 표상을 한다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2차원 종이 위에 그린 것은 환영이지만 한편 그것은 한 장의 종이 위 그림이라는 실제로서 실현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상상했죠. 상상했고 2차원 종이에 그린 것도 환영이잖아요. 그림은 환영이잖아, 그렇지? 근데 한편 그것은 한 장 종이의 그림이라는 종이에 만져지잖아.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니까 실제인 거야. 이 실제로서 실현이 된 거예요. 이 환영이. 위 행동들은 개념과 표상 그리고 실제죠. 실현을 다룬다. 개념과 그러니까 최초의 개념과 그 표상하는 것과 그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을 다루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구분이 되고 있나요?
나는 또한 앞서 상상했던 주전자 테이블을 3차원 공간, 소위 현실 혹은 실제 공간 속에 3차원의 관계를 갖는 곧 현실의 3차원 물체로 공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우시죠? 앞에 상상했던 주전자와 테이블을 상상했어요. 3차원 공간 속에서, 이 3차원 공간 속에서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차원 관계를 갖는 곧 현실의 3차원 물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또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공작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나요? 더 가봅니다. 그 후 나는 360도 움직이는 카메라를 가지고 최근 구축한 공작물 주위를 돌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360도 움직이는 카메라.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를 놓고 조각처럼 만든 걸 놓고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면 쉬워집니다. 심지어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변화하는 자연광이 담긴 그 정물을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빛 요소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영화 찍듯이 내가 만든 어떤 주전자와 테이블과 이런 공간들 안에서 자연광이 담긴 그 정물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빛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움직일 때 정신이 몸의 사용 감각에 대해 부차적 위치를 점한다고 생각해왔다. 정신은 신체 동작을 멈추고 정지할 때 몸에 대해 우선적 위치를 점한다. 깊이 생각하며 걷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면 뭔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며 걷는 동안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걸어간 기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득 깨닫는가. 정신을 집중할 때 우리의 몸은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 고정되어 응당 움직임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거꾸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뭔가 집중할 때, 그죠? 이 같은 얘기. 나는 또한 주전자, 사과, 테이블을 스틸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딱 착각하고 찍을 수 있어. 그것은 사실 재현된 공작을 사진으로 고정하는 행위이죠. 현실의 대상들, 개념, 구성 요소들, 이걸 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에 대상화된 것들이 고정된 채 유지되더라도 대상의 빛 속성과 관찰자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고정된 기록이죠. 스틸 사진이라고 하죠. 영상의 움직임이 있고 다양한 시점에서 고정된 대상을 추적하는 것, 영화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움직이는 사진은 단 하나의 사진으로 고정하는 것과 명백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고 스틸 사진을 하는 것과 영상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나는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고정된 대상과 더불어 고정된 관찰자에게 움직이는 대상을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좀 길어지나? 이 정도 길입니다. 이러한 짧은 생각들은 관찰자 아래 놓인 주전자, 사과, 탁자 등과 같은 소위 자연주의적 대상들과 관계한다. 나는 일련의 비대상적 표상들, 예를 들어서 검은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검은 수직선이 흰 정사각형 장으로부터 중심이 비켜난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어려워요? 비대상적. 우리 대상을 꼭 이렇게 주전자, 탁자, 사과 이런 게 대상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은 수평면을 가로지르는 검은 수직선의 흰 정사각형 장으로부터 중심을 벗어난 것,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납작한 비대상적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미지가 납작해요. 거기서는 이미지가 납작하고 납작하게 나타나는 납작한 그림의 재현인 거예요. 이미 납작하다라고 하는 거를 재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제로 납작한 것을 그린 납작한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말장난 같죠? 실제로 납작한 것을 그린 납작한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거야. 납작한 것을 그린. 나는 납작한 비대상적 그림, 그것과 같은 크기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만든 비대상적 그림까지 왔죠. 근데 그걸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잠시 나는 독자가 이 명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겠다. 머리가 따라오냐 이거죠.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고 있나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건축의 실제인가?
실제 건축적 표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현실의 재현, 그러니까 소위 실제가 마치 비대상적인 몬드리안, 아니죠? 몬드리안의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물리적 움직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관찰자가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있어. 근데 이 관찰자가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림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전시장에 보면 그림이 고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각이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딱 이게 조각 같은 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 고정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림, 조각, 건축. 이 세 가지가 다른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몬드리안 그림에서 실제는 상상되고 표상되고 실현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며 같아요. 납작한 거죠. 이게 공간적 표상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건축은 확정된 조건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기댈 수밖에 없다. 확정된 조건에 영향받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또한 건축은 실제를 틀 속에 놓아야 한다. 소위 실제는 변형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비록 실제 것이 촬영되더라도 그것은 변형을 거친다. 그쵸? 우리가 사진을 찍더라도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진의 본질이잖아요. 영화도 그래요. 영화가 우리가 그 순간에 찍는다고 해서 그 순간 전체를 다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 실제를 잡을 수 있냐 이거지. 놓치는 거죠. 영화에서는 비록 실제 것을 촬영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변형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실제 이미지를 촬영해서 실제 이미지를 촬영한 거예요. 그럼 필름의 표면에 가져와요. 이미 뭔가 변형이 생기죠. 실제가 필름의 표면으로 갖고 오는 거야. 다음으로 필름 위의 이미지는 2차원의 화면 틀 위에 투사되죠. 또 뭐가 변형, 이렇게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야. 그 후에 그것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움직이고 있을 때조차 결코 온전한 깊이가 아니다. 이제 풀리스, 그러니까 뎁스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 세 개의 깊이를 갖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영화는 움직이고 있을 때조차 결코 온전한 깊이가 아니다. full depth예요. full depth. 온전한 깊이가 아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관찰자가 돌아가면은 이 대상물의 뒤를 볼 수 있잖아. 그럼 이 대상의 깊이가 보여지잖아요. 그 깊이를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이 필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의 깊이를 그대로 100% 갖고 올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4분의 3 깊이이고 영화가 갑자기 멈추면 그것은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완벽하게 납작해진다. 이해돼요? 이 flatness of depth라고 하는 게 이 깊이가 납작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 3차원 공간이 스틸 사진의 연속이니까 이 뒤가 없는 flatness예요. 그러니까 납작한 돔을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뒤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저 뒤에 깊이가 인식된다는 거지. 그러니 그거는 100%의 깊이가 아니라 재미나게 4분의 3 정도의 깊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딱 멈춰. 영화가 잠깐 스톱해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 멈춰 그러고 멈추면 그럼 이제 그 스틸 사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깊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제가 생각하건대 그 미디엄에 대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세계는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깊이를 온전히 표현하는 거가 이 시대의 근대 이후에 혹은 뭐 오랜 세월 동안의 예술에서의 표현의 과제였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해설을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이런 납작한 종이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사진도 그렇고 심지어 영화조차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틸 사진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full depth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Part 2. 많은 종류의 건축 실제들과, 건축 실제가 뭐예요? 건축이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딱딱딱 만지는 이렇게 실제들과 그 실제들에 대한 해석이 있죠. 해석이 있죠. 이 건물은 이렇다 저렇다 크리틱을 하잖아요. 여기 크리틱 책이 많죠. 거기에는 재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주요 이슈가 포함됩니다. 재현하는 것, 그리고 표상하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쓴 거예요. 종이 위에 연필 스케치. 이 종이죠.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낙서하죠 지금. 그리고 작은 모형이 있죠. 모형 있잖아요. 모형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스케치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집을 짓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얘를 한번 짓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착착착착. 그 모형이 있을 거고. 그럼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 그 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봐요. 지어진 건물을 다시 스케치해요. 여행 스케치 하잖아. 이렇게 가서 와 여기 건물 멋있네 하고 건축가가 가서 스케치를 해요. 그 다음에 지어진 건물을 갖고 모형을 또 만들 수 있어. 야 저거 우리 멋있지 않냐? 우리 학생들 한번 모형을 만들자 하고 모형 만들 수 있죠. 혹은 앞에 실제들을 찍은 사진이 있죠. 저 사진 착각착각 찍은 사진이 있고 사용한 매체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종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지.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영화에서는 비록 실제 것이 촬영되더라도 변형을 거친다.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시원적인 욕망으로서의 직관과 관계한다. 시원적인 욕망, 직관과 관계한다. 역으로 직관은 공간에 대한 해석과 공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공간의 영혼을 포함해서 공간이라는 단어가 아우르는 모든 신비와 관계한다. 영혼까지 얘기해.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과 공간이라는 단어로서 나오는 그 아우르는 모든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최초의 촉매가 무엇이든 한 건축가가 마음의 눈에 하나의 건축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의 눈에 건축의 이미지가 딱 있어. 머릿속에 나의 경험 혹은 지식의 바탕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건축가도 첫눈에 어떤 건축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건물을 딱 봤어. 한눈에 딱 알아들었어. 하지만 그건 진짜 전부냐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났어. 매력적인데 하고 딱 봤어. 보자마자 100% 저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 총체적 건물의 어떤 이미지와 지식을 갖고 어떤 순간적인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건 아는 거지. 그 총체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거야. 그 초기 이미지는 단일한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딱 프레임 짓는 거지. 일정 시간 동안 일련의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잇따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면이 있어, 저런 면이 있어, 저런 면이 있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 그 시간은 총체성을 향해서 진화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건 찬찬히 보면 아름답다 이런 누가 쓴 글이 생각나는데 자꾸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시간이 필요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종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작든 상관없이 그 시간은 총체성을 향해 진화되는데 필수적이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소위 총체적인 건축은 종합, 결국 부분들, 그죠? 파편들 그리고 공작 만드는 것으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본다.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한 번에 봐요. 이해돼요? 플랫리스트 되어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뎁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그렸더라도 그 그림 자체는 플랫한 거야. 평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물론 제시된 이미지를 눈으로 처음 본 후 제시된 이미지를 눈으로 처음 본 후 우리 정신이 그림 속을 뒤적거리는 즐거움.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래저래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모든 의도된 미묘함, 뉘앙스, 그것의 어떤 신비를 밝혀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학습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소위 실제 이미지를 즉시 볼 수 있어. 이해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림은 그냥 즉시 보는 거야 다. 그럼 아까 그림 말고 조각이 있었죠? 조각이 갖는 3차원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조각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조각도 이렇게 딱 보면 순간적으로 파악되는 게 있어.
그 얘기인 건데 3차원 때문에 문제는 복잡하지만 자 프로그램이 없는 건축을 의도하거나 가정하는 종류의 조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관찰자가 되어 조각 주위를 맴돌거나 이것은 그러니까 조각의 스케일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은 크잖아. 근데 조각은 우리가 관찰자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야. 한 바퀴 쑥 볼 수 있는 거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은 일정 거리에서 관찰될 수 있고 내부에서 관찰될 수 있다. 혹은 가까이서 관찰될 수 있다는 거야. 죄송. 건축은 일정 거리에서 관찰될 수 있죠.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야. 일정 거리라는 건 조각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고 혹은 안에 가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야. 건축은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삼켜져 내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 삼켜져서 그러니까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본다는 건 건물 입장에서는 삼킨다는 거야. 관찰자를. 그러면 뭐야? 일부가 된다는 뜻이 중요한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오네. 단지 바깥 관찰자나 바깥 관중이 되는 대신 우리는 바로 그 내부 기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바깥 관찰자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내부의 기관의 일부. 기관이라는 건 뭐 간, 쓸개, 위 이런 거야. 내부의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는. 혹은 들어가는 걸 또 보는 바깥의 관찰자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는 물리적, 유기적 참여자가 되며 밀폐된다, 갇힌다는 거예요. 건축은 우리에게 밖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부 관찰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예술 형식이다. 건축가들의 건축가죠. 존 헤이덕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이 다른 예술과 다른 유일한 예술 형식이다. 또한 우리는 밖에서 안을,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안을, 건물 안에서 밖을, 건물 안에서 안을 관찰할 수 있다. 다른 거랑 다르죠. 그림이나 조각이랑 비해서. 그것은 모두 일련의 건물 바깥의 파편들과 건물 안의 파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언제나 깊이가 있는 게 실제라는 것처럼 보여요. 깊이 실제라는 환영에 직면한다. 나는 건축의 진화 과정 각각을 택해 이미지, 개념, 그리고 명확한 실현의 깊이, 그걸 실제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미지, 개념, 깊이, 실제를 말하고 싶고, 또 제시하고 표상하며 또 번역하는 방법을 말하고 싶다. 묘하게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건축가는 검은 2차원 종이 위에 여러 가지 표상할 수 있다. 그는 종이 표면, 그러니까 2디멘셔널한 이건 평면이잖아요. 이 종이 표면 위에 개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개념 이미지 그릴 수 있죠. 스케치. 평면, 인면 혹은 단면 드로잉을 그릴 수 있죠.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종이 표면과 평평하게 움직이는 관념을 만들고 있다. 또한 그는 표면에 아이소메트릭, 엑소노메트릭, 아이소메트릭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평면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여기 방이 있고 뭐가 이렇게 뭐 계단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등각 투시도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걸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그래서 이상하네. 아이소메트릭, 엑소노메트릭 그리고 투시도를 그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투시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시선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개인의 관찰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소시점을 갖게 되는 그걸 투시도라고 하죠. 엑소노메트릭은 약간 좀 이런 식의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원 개념도. 아이소메트릭의 얕다는 거예요. 이게 얕다, 깊이가 없다는 거야. 얕으면서 투시도의 확장된 깊음. 투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깊이가 있죠. 깊이에 따라서 소실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무가 있고 뭐 건물의 안에 벽에 사라짐들이 있으면서 깊이가 발생하죠. 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깊이를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실제가 우리가 관심 있어요. 실제는 연필도 실제고 종이도 실제고 만져지는 걸 실제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실제가 아니라 버추얼이지만
그 그림이 그려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 투시도 등각 투시도 이런 걸 그렸지만 이걸 그린 이 종이는 실제라는 거야. 실제이고 그리고 명백한 실제이고 제한될 것의 표상이고 프레젠테이션한 것 공간과 깊이에 관한 환영 일루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란 얘기죠. 평면으로 표상하는 것이 실제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이에 반면 투시도는 가장 고조된 환영이지만 투시도는 그러니까 실제처럼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가장 고조된 환영. 하지만 일루전이에요. 그러니까 환영이라는 얘기죠. 투시도는 실제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가장 고조된 환영이지만 만약 우리가 투시도를 실질적 표현법으로 간주한다면 소위 지어진 건축의 실제는 오직 표기 체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요. 건축의 실제는 표현되는 방법이 표기 체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표기법으로 간주해버리면 어떤 경우라도 종이 위의 그림은 건축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종이 위의 그림은 건축의 실제이다. 실제가 종이 위에 있다. 읽어볼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는 실현될 것으로 의도된 미래를 축적 모형으로 제작할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걸 다시 모형으로 이게 축척이라는 건 스케일. 이렇게 작게 실질적으로는 이미 크게 있거든 앞에. 그거를 작게 모형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있죠. 축척 모형은 다시 작게 만든 그 모형은 통상 3차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도면이 있을 때는 얘를 뻥튀기 해갖고 실제로 지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놈 실제로 있는 놈을 축척 모형으로 제작하면 3차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모형은 작은 거죠. 모형보다 훨씬 큰 우리는 모형이 작아졌잖아. 그럼 우리보다 여기 앞에 사람이 있죠. 그럼 이만한 모형이 있어. 그럼 우리가 모형보다 크죠. 모형보다 훨씬 큰 우리는 그 주위를 맴돌고 걸어다니며 손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모형을 손 위에 올려놓고 조각이 되는 거야. 그죠? 기타 등등등. 모형은 일련의 2차원 좌표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도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형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대충 조각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2차원의 좌표들에 의해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에 의해서 그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바닥이 세워지고 이렇게 우드락 잘라가지고 모형을 만들 때 로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또한 환영, 곧 공작이다. 역시 그것은 하나의 건축 실제이고 이것도 하나의 건축의 어떤 실제되는 거야.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만져지는 게 건축이냐? 건축은 어디 있느냐? 자, 종이 위 투시도적 실제보다 투시도적 실제, 그러니까 투시도로 스케치를 했을 때 그 실제처럼 실제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이나 엑소노메트릭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아이소메트릭이나 등각 투시도나 이런 엑소노메트릭에 조금 더 가깝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모형을 만들 때 이 단면도 평면도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종이 위의 투시도적 실제보다 아이소메트릭이나 엑소노메트릭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면. 그러니까 건물의 부분들을 실물 크기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것은 실물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물 자체는 아니니까. 이제 건축물은 지어집니다. 이 또한 다른 실제에 근거한 실현이죠. 가상의 관찰자와 관계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조건을 출현시킵니다. 관찰자가 3차원의 실제 속 여러 시점에서 건물을 탐색하지 않은 채 소위 총체성을 볼 수 없지만 그는 먼 거리에서 지어진 건물을 모형과 유사한 대상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건물이 작아 보이죠. 뭐 모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축척 모형. 아까 만들어진 거 있죠. 축척 모형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건축 작업이 현실 세계에 지어지면 추가적 재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기존의 구조물을 스케치하거나 영화로 만들 수 있고 지어진 구조물을 사진 찍을 수 있다. 여행 가서 꼬르비제 뒤에 나오네요. 꼬르비제의 어떤 건물을 구조물을 지어진 거죠. 지어진 거를 그러니까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도면이 있었잖아. 이런 아이소메트릭이 있었고 도면이 있었고 스케치가 있었는데 그런 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드는 놈을 가지고 여행을 가서 우리가 기존의 구조물을 갖고 스케치를 하거나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지어진 구조물을 사진 찍을 수 있죠. 물론 전반에 걸쳐 건축은 여행 스케치의 주제였습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역사 전반에 걸쳐서 앵그르, 듀러 그리고 꿀비제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 주제를 전부 삼아 그들의 손을 훈련했습니다. 손을 훈련했다는 건 스케치를 막 하고 여행 스케치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림 요즘도 가면 스케치하죠. 그래서 손을 트레이닝했다. 그려진 정보를 통해 마지막 장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그려진 정보를 통해 지어진 건축물을 구경하는 것이 나에게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초기 그림이 더 신선해 보이고 지어진 것을 다시 그리는 것은 다소 덜 만족스러워 보인다. 이거 전에이덕의 의견이에요. 처음에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스케치한 것 그게 더 신선하고 지어진 다음에 그걸 다시 그리는 거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덜 만족스럽다. 지어진 대상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더 실질적인 듯이 보이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어지기 전에 모형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형을 만들 때 집을 짓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컨셉추얼해. 근데 집을 지었어. 지은 걸 갖고 다시 모형을 만드는 것은 더 실질적으로 보여요. 더 실질적으로 보이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미리 지어진 모형, 집 짓기 전에 미리 지어진 모형과 매우 흡사해요. 그 다음으로 영화와 사진이라는 두 가지 다른 재현 방식이 남아있다. 지금 재현 방식의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마무리 글입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가상의 관찰자로 들어가 봅시다. 가상의 관찰자가 건축물에 접근하면 건물은 당연히 커지고 가까이 가면 커지죠. 건물이 크게 보인다는 거야. 관찰자는 점점 더 자세하게 보인다. 디테일을 보는 거지. 문손잡이도 보이고 창 틀도 보이는 거야.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그의 위치는 대상 주위를 맴도는 자에서 관찰자 주위를 맴도는 물체로 바뀝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멀리서는 대상 주위를 맴도는 자로서 건물을 보는 자야. 근데 관찰자 주위를 맴도는 물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 관찰자 주위로 자기가 물체가 된다는 거지. 마치 그것은 건축 작품이 가상의 관찰자를 삼킨 것. 아까 얘기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내가 관찰자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날 삼킨 것과 같고 그는 내부 소화기관의 일부가 된 것과 같다. 물론 그는 언제든 막을 통과해 추출되어진 이전 트랙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것은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성질이다. 이게 다른 매체하고 다른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건축가인 존 헤이덕이 본 관점입니다. 이제 가상의 관찰자는 2번 더 같은 여행을 반복할 수 있는데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은 움직이는 두 번 더 하시는데 한 번은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 영화 카메라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다른 한 번은 고정 사진을 찍는 카메라와 함께이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하나는 스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경우 모두 관찰된 이미지는 틀지어진다.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레임 안에. 그렇죠. 스크린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영화도. 그 사진도 액자라고 하는 혹은 필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필름은 현상되고 스크린에 투사되며 관찰자는 어두운 방에 앉죠. 그는 고정된 화면 위에 움직이는 파일을 보는 동안에 픽스드 된다. 그냥 고정된다. 나는 가만히 있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고 대상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움직이면서 대상을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는 고정된 화면 위에 움직이는 파일을 보는 동안 고정된다.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관찰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죠. 고정된다는 거야. 하지만 스크린이라고 하는 틀 지어진 그 안에 화면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뎁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움직이는 영화는 외관상 완전한 깊이가 아니라 대략 4분의 3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깊이가 아니라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꽤 깊은 감을 갖고 있지만 다 실제 그대로를 다 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장 심오한 마주침이 발생한다. 여기서 단 하나의 사진, 곧 하나의 정지된 고정 사진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찰자라는 가장 축소된 마주침 말이다.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한번 마저 읽을게요. 관찰자의 정신은 극도로 고양돼요. 하나의 사진 이미지에서 가능성 있는 모든 감각과 의미들은 유예된 시간의 파편, 곧 사진 찍힌 바로 그 이미지를 다시 부여잡는 것을 몰아낸다. 다시 읽을게요. 관찰자의 정신은 극도로 고양돼요. 하나의 사진 이미지에서 가능성 있는 모든 감각과 의미들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깊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실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뭐 이 얘기는 뭐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전히 이 글이 어렵다면 저의 이해를 좀 더하고 싶은 건데요. 이 글은 깊이에 대한 얘기, flatness of depth라고 했죠. 이게 실제가 깊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는 이렇게 평평한 flatness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는,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에 있는가? 건축이라고 하는 3차원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실제인가? 혹은 이런 주전자 사과 테이블을 실제라고 봤을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거는 플랫한 그 어떤 이미지를 담는 캔버스에 있는가? 혹은 그것이 3차원처럼 보이게 그린 것에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플랫니스가 아니라 뎁스라면 그걸 납작하게 만드는 행위에 진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저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4분의 3의 깊이, 영상이 깊이가 정말 실제를 잘 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반전인 거죠. 그냥 그 평면, 인면, 단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일련의 2차원 좌표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눌려진 플랫니스가 사실상 더 깊은 실제를 담는 매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전문을 다 읽어줬기 때문에 제 해설을 뒤에 붙이긴 했습니다만 뭐 각자의 이해가 더 깊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 매체 혹은 우리가 세계를 표현하는 미술, 사진, 조각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읽은 어떤 이 깊이의 표현, 플랫니스 오브 뎁스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